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대선 나갑니까?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예. 네,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와 윤 대통령을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주인공들의 비교를 해서 조금 잠재적 대권 주자임을 드러내는 조국 대표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로서 조국 대표 이 모습 미래를 점쳐본다면 어떨까요? 이종구 시사평론가님.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사법 체계에서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공범이 있는데 주범이 지금 4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종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형은 4년형은 아니더라도 항소심까지 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곧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물론 유추하는 거지만 거의 유사하게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조국 대표를 자꾸 대권 후보의 하나의 반열을 오르내린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사면이라든지 또는 현행 지금 그 정부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가능성만 그게 전제되지 아니하면 조국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당이나 혹은 민주당이 이 정부를 임기를 못 마치게 하려는 그런 전제가 지금 현행 헌법에서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할 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정은 사실상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계속 토론하는 건 무슨 대통령이 탄핵이거나 혹은 하야를 하거나 이런 전제 없이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전국이 3년 동안 운영되고 싶고 돼야만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대통령 운운하는 그 전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그럼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잠재적 대선 주자가 됐다라는 일부 언론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충분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국 혁신당의 약진, 돌풍을 이번 총선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조국 혁신당의 이 정도 성과를 아마 예측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조국 돌풍을 소환해 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였거든요. 조국 장관은 정말 딸은 의사 면허를 취소당하고 고졸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부인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뭔가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정말 더했으면 더했지 조국 대표는 치를 만큼 치렀구나라고 하는 이른바 내노란불의 정서가 움직였던 거거든요. 동정론이 움직였던 거거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석에 불과하지만 이후 과정에서 야권 분열이 아니라 뭔가 어떤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조국 대표가 얼마든지 잠재적 대권 경쟁자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얘기한 현실적인 사면복권을 받지 않으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지만 결국은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당 속에서의 어떤 협력적 경쟁자 관계를 보여주면서 얼마든지 야권의 하나의 중요한 카드로서 이재명의 또 어떤 동반자 경쟁적 관계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짧게 다뤄보죠. 여전 행정관님. 이번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전체적인 의석수는 3개 확보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대역전성을 거뒀기 때문에 언론의 집중도가 굉장했어요. 앞으로 이 여권 내에서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의 역할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이제 또 개혁신당이 야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은 이준석 대표를 범여권으로 또 보수층 이제 일부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아까 그 이종훈 평론가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보수 총선 3연패가 굉장히 크게 이제 다가오고 역대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수 약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계 개편? 네, 보수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원내에서 3석밖에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권 내 스피커 위치, 위상
이런 거로 봤을 때 상당히 전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금 계속 뭐 아까 이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윤석열 대통령 다음 대통령 선거 3년 뭐 치를 수 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청와대남 뭐 당선인이 약간 이제 뭐 4년 중임제 개헌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임기 단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로 볼 때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이 계속 전국 주도권을 계속 이제 보수 쪽에서 계속 던지고 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준석 대표발 뭔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김윤영 부대변인 어떻게 예상하세요? 벌써 뭐 각종 특검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상당히 이제 협조할 생각이 있음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뭐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고 저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대세에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이 이번에 후보자를 57명 냈습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다 합쳐서요. 결과적으로 당선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한데요. 5%가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 개인은 성공을 했지만 개혁신당이 전체적으로 성공했냐 제3지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드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다음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고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가장 잘하는 건 선거지만 정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정치를 조금 더 잘하셔서 본인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너무 섣불리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저는 바람직하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 대표발 정계 개편 앞서 이제 여전 행정관님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상하셨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만큼 전향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 개편은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뭐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보수발 정계 개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저희 일요 뉴스 와이드가 2월 말부터 이제 총선용으로 해서 정치 대담을 포함하여서 이렇게 특별 편성해서 한 2달여간 방송을 했는데요. 저희의 방송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2달여간 고생해주신 최고의 정치평론가 4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총선의 선택과 또 판단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